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30분 조금 못 미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얘기, 윤석열의 일본 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방일이란 말을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윤석열이 일본 간 얘기. 근데 참 이제 독도고 뭐고 다 퍼다 줬더라. 참. 야,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독도고 뭐고 다 내줘 버린 윤석열입니다. 열받죠? 예. 이완용의 관직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예. 을사조약 때는요, 학부 대신, 지금의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쯤 됐겠죠. 학부 대신이었으니까. 그리고, 한일 합방 때, 한일 합방 조약 때는, 예, 총리 대신. 수상이죠.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일본에 갖다 바친 거죠. 그런데 그 이완용의 모습을 무려 150년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완용이 1928년에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100년 전에 사망한 이완용이 지금 떡하니 다시 들어와서 윤석열 몸에 빙의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뻔하지 뭐. 같은 종자였으니까. 자, 이번에 윤석열이 일본 가가지고 정말 다 퍼다 주고 왔죠. 강제징용 해법만 퍼다 준 것이 아니라 지소미아도 받아들이고 초계기 문제도 우리가 양보를 하고 위안부 문제도 양보할 것 같고 심지어 독도와 관련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자, 아마 그래요. 일본 언론을 보면은 그래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앞에다 놓고 독도 영유권 얘기를 꺼냈대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적이 없다. 논의가 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기시다는 거론을 했다라고 하죠. 윤석열은 논의된 적 없다라고 합니다. 거론과 논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본 언론이 모두 일제히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일 정상화 일치, 기시다 독도 문제 제기, 기시다 독도 문제 제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NHK는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의 합의에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했고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게 일본 NHK의 공식 보도입니다. NHK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교도통신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합니다. 기시다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NO! 그런 적 없다! 라고 발뺌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정말 기시다가 아무 말 안 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윤석열이 입도 뻥끗 못하고 뻥 쳐다보고 있었고 기시다는 지 할 말 다 했겠지. 독도는 어떻고 위안부 어떻고 막 지함을 하고 한국 쪽에서 알았으면 해주셔 라고 했는데 윤석열은 껌뻑 보고만 있었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NO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NO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껌뻑 쳐다보고만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거론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라 그러지. 논의된 건 아니지. 그러나 거론은 됐네. 기시다가 거론은 했네. 기시다가 거론했는데 윤석열이 눈만 뜨고 껌뻑껌뻑껌뻑 하는 바람에 논의에 이르지는 못했네. 무슨 말이신지 여러분 아시죠? 그건 너무 과장된 생각 아닌가요? 너무 앞서 나간 생각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여드리죠. 박진 장관이 KBS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독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아마 앵커가 물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독도 관련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진짜로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거론도 안 했나요? 박진이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다? 자, 다시 한번. 박진이 KBS에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죠. 자, KBS 앵커가 물어봐요. 아니, 왜 이번에 가서 일본이 사죄를 안 하느냐? 원래 우리는 양보해주고 일본은 사죄하고 뭐 이러기를 하지 않았냐? 왜 안 했냐? 라고 하니까 박진, 새로운 사죄를 한다고 뭐 그게 능사는 아니고요. 말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일본 언론에서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기시다가 거론했다 그러는데 사실이냐? 논의된 적 없어요. 의제로 논의된 적 없어요. 자, 박진의 얘기를 그대로 따오면은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 의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KBS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기시다가 언급도 안 했냐? 그러니까 박진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요. 자, 뭐다? 기시다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거론은 했는데 윤석열은 눈만 껌뻑 뜨고 있었다. 아무 말도 못했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No! 라고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해야 되는데 no라고 얘기를 안 한 거죠. 자, 박진의 얘기를 보면은 딱 그 상황입니다. 자,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상황이 말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자, 박 장관은 독도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며 회담 성격이 미래를 위한 논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라고 해놓고 그럼에도 기시다가 말은 꺼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시다가 말은 꺼냈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자, 뭡니까? 기시다가 말을 꺼내긴 했다는 얘기지. 근데 거기에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하고 왔다는 얘기지. 제대로 된 반박을 했으면 반박했다고 막 떠들었겠지. 야,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가 정상이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그 일본의 그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아마 그때 그 머리카락 긴 그 총리 그 파마 머리 같은 그 사람이 이름 얼마 전에 그 일본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독도 문제를 또 거론을 했나 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안건에 대해서 그거 안건 아니지 않느냐? 정상회담 안건이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 얘기는 적절하지 않아. 그 얘기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 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적절치 않다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왜 거기면서 아주 불쾌한 표정을 딱 지었죠? 지었다고 합니다. 아니,
의제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의제 아닌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시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도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시다가 의제 아닌 말을 확 꺼냈다. 그랬으면 아니 의제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꺼내십니까? 라고 쫑크를 줘야지. 원래 일본 애들이 잘 그래요. 지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의제로 안 정해져 있는데 의제가 아닌데 갑자기 불쑥 던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황스럽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언론에 보도할 때는 거론했다! 라고 하면서 막 보도해요. 그런 짓 되게 많이 해요. 이명박 때도 그런 일 했었고. 많이 해. 일본 애들 원래 그래. 그런 짓 많이 해. 따라서 일본 애들이 의제가 정상회담에서 의제 아닌 얘기를 했을 때는 바로 받아치는 겁니다. 의제가 아닌 건 거론하지 맙시다. 두 나라 간의 약속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받아쳐버려야 돼. 노무현 대통령을 받아쳤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지들이 쫑크 먹었다. 얘기를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별다른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떠버리는데 고스란히 당했다는 얘기인 거지. 예, 쿨피님 말씀 그대로 뻔한 수법인데 또 당한 겁니다. 이거는 준비의 미숙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수를 가장한 본심일 수도 있고요. 자, 소망님 도대체 왜 간겨? 정종 먹으러? 라고. 이명희님, 썩렬이가 의제를 알겠어요. 아휴, 그러게 말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일본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요구를 해올 겁니다. 원래 일본 애들이 그래요. 한 가지를 양보해주면 두 개를 내놔라, 세 개를 내놔라, 다섯 개 내놔라 그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떡을 하나 주니까 떡 더 내놔. 그것도 안 되면 팔 내놔, 다리 내놔, 마침내 사람을 잡아먹어버리는. 예, 그런 못된 호랑이 같은 놈이죠. 못된 놈이지. 동화 속에 나오는 그 못된 호랑이 같은 것이 바로 이 일본 놈들이 많이 쓰는 짓거리입니다. 또 당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양보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일본하고 외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를 양보하니까 일본은 두 개, 세 개, 네 개 독도 내놔라, 위안부 내놔라 다 하잖아.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지금 사도 광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일본이 한국에 양보를 요구한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 전에 일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사도 광산 문제 윤석열과는 협상이 가능한데 이재명하고는 협상이 안 될 거야 라고 이미 대선 전에 이미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고 있지. 그래서 한 번 밀린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사도 광산 줄줄이 양보하나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일본은요, 됐다, 승기를 잡았다, 지금 몰아쳐라, 이런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이 두 세력인데 있었는데, 한 세력이 주춤하고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럼 갑자기 반대편에서 갑자기 와! 하고 밀어 덮쳐버립니다. 그 순간에 한쪽은, 물러선 쪽은 갑자기 대열이 무너지면서, 예. 패하게 되죠. 갑자기 대열이 무너지면서 뿔뿔이 병사들이 흩어지고 결국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살당하죠.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거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그 순간 일본이 왕창 몰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열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일본은 마치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줍듯이, 지폐를 줍듯이 줍줍줍줍 할 거야. 그게 후쿠시마 오염수, 위안부 문제, 사도광산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심지어 독도까지. 사실상 독도까지 윤석열은 내주고 왔다고 봐야죠. 왜? 이 정도는 외교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벌였다? 이거는 의도적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은 윤석열 같은 애는 자기들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 만만한 놈 들어왔을 때 야, 확 그냥 끌어먹어. 예. 소망님, NHK 보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기시다가 독도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조용히 있었다. 예, 맞네요.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윤석열이 일본을 갈 때 이미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윤석열이 일본 가가지고 뭘 먹어? 예. 돈가스를 먹었다나 오므라이스를 먹었다나, 예. 렌가테인가 여기 가가지고 먹었대죠. 일본의 도쿄 긴자 거리에 있는 자, 렌가테이 여기 홀대를 받았다 어쨌다. 예. 아니 홀대 아니라고 쳐 그래. 홀대까지 아니라 쳐 그래. 홀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가서 환대를 받으면 안 되는 장소였다는 게 문제죠. 국가 간의 의전은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의미를 싣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렌가타이라는 여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거, 이게 환대든 홀대든 상관없이 여기서 밥 처먹었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왜? 자, 일단 추미애 장관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이 일어났던 곳 부근이다. 그런데 여기 가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라고 지적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몇몇 학자들이 더합니다. 렌가테이 여기는 메이지 유신이 있던 해에 만들어진 곳이다. 달리 말해서 일본 근대화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아니, 돈가스가 사실은 돼지고기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를 튀긴 음식이잖아. 옷을 입혀가지고. 근데 일본은요, 오랫동안 고기 자체를 못 먹는 나라였어. 고기 먹으면 감옥 갔던 나라야. 그래서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수입을 할 때 제일 많이 수입한 게 뭔 줄 아세요? 육환, 고기환. 이게 뭐다? 예. 약으로 수입을 한 거야.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약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육환을 만들어서 먹었대요. 수입을 해서 먹었대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옛날에 고기를 못 먹게 했죠. 특히 쇠고기를 못 먹게 했죠. 돼지고기를 가끔씩 먹었던 모양인데 쇠고기를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쇠고기를 먹어도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제사 지낼 때. 또 한 가지, 소가 자연적으로 죽거나 사고사를 당한 경우에 그 고기를 먹어도 된대. 그래서 옛날에 양반집 같은 경우에는 왠지 모르게 제사 시즌이 되면은 소가 절벽에 잘 떨어져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기를 만들어서 이제 고기를 얻어서 조선 그 당시 양반가들은 육환을 만들었대요. 고기로 이렇게 환을 만드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은 동그랑땡 같은 거겠지. 미트볼 이런 거겠죠. 자, 이 미트볼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갔어요. 조선시대. 예. 그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으로부터 육환이 그 수입이 안 돼가지고 일본의 그 귀족들이 엄청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사실은 있어요. 육환. 왜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전쟁 때문에 전사자의 그 시신을 민가에서 잘라 먹었다, 인육을 먹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전에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먹어야 했던 거예요. 자,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여하튼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일본은 근대화 이전에 고기를 안 먹었다,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뭐다? 돈가스 만들고 오므라이스 만들고 그런 데라며. 그러면 뭐야?
근대화의 상징인 거죠. 오므라이스 자체부터가 그래요. 이게 케찹 뿌려 먹고 계란 발라 먹고 하는 건데 그게 원래 일본의 전통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음식이 만들어졌다? 일본으로서는 서구화의 상징인 겁니다. 자, 우리는 메이지 유신 때 서구화를 했어. 1850년에 우리는 서구화했거든. 조선은 그때 뭐 했니? 한국은 그때 뭐 했니? 일본은 한국을 앞서고 있었어. 이미 150년 전부터. 따라서 우리를 앞서려고 하지 마. 자, 여기가 바로 그 증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즉,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근대화했고 먼저 선진국이 됐는데 따라서 일본은 한국을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 감히 우리 이기려고 하지 마. 이런 거지. 한편으로 보자면 일본으로서도 되게 지금 경쟁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뭐 그런 반전 뭐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여튼 이런데 윤석열이 따라가? 여기 이런 데를 외교부에서는 아무 그 생각 없이 저녁 식사 장소로 따라가? 애시당초 여기서부터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원래 정상회담 같은 거 하기 전에 미리 일정을 미리 정해놓거든요. 여기 가서 밥 먹을 겁니다. 한국에서 오케이 여기서 밥 먹읍시다. 오케이라고 하는 순간 일본이 이미 아싸 이번에 우리가 그냥 할 수 있겠어. 아싸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생각한 거야. 이미 일정 나올 때부터 지고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기시다가 기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막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이 또 사고를 칩니다. 뭐? 윤석열이 어디야? 개요 대학인가? 예, 개요 대학에 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 세대를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용기는 생명의 열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본의 사상가 그러니까 아까 그 메이지 유신할 때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을 살았던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한 말이래요. 이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다? 조선은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다. 우리나라 최고전설,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말합니다. 일본 서기에는 아라테미스 오미카미의 동생이 조선에 정주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조선의 초대 국왕 단군은 어떤 역사가의 견해에 따르면 그의 자식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잠시만요. 이 말은 뭐냐? 일본은 원래 한국의 식민지였어. 심지어 한국의 건국 신화도 따지고 보면, 일본의 일본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점령해도 돼.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뭐라고?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사람이었다. 이 오카쿠라 덴신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했다? 이 새끼 미친 새끼지 이거. 말 그대로 우리가 식민지가 맞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자, 이 오카쿠라 덴신은요 사실은 역사 왜곡의 천부적인 사람인 걸로 제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사실 다 제가 볼 때는 거짓말에 더 가깝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자료를 찾아놨었는데
안타깝네. 자료가 어디 사라졌나요? 여기 있구나. 여기 일본 서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몇 개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얘기 지금 오카쿠라 덴신이 어쨌다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아라테미스 오미카미의 동생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름이 뭐더라? 스즈노인가 하여튼 그런 기억이 아니 뭐더라? 잠깐만요. 아유.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아마테라스 아이고 아마테라스 이게 이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마테라스가 일본으로 보자면 천조 대신이라 그러죠. 여자입니다. 이 여자인데 이 여자의 이 아마테라스의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남동생이 이렇게 되게 폭풍의 신 그래요. 그러니까 난동을 되게 많이 부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더라? 남동생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아이 참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예. 자, 이 남동생이 조선에 정주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자, 이 말은요 역사를 왜곡한 겁니다. 아니, 일본 서기도 왜곡한 거야. 왜? 일본 서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일본 서기 아마테라스니 이런 얘기, 아마테라스의 동생이니 이게 다 일본 서기에 나온 얘기인데, 일본 서기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조선에 정주했다. 이 말은 보기에 따라서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동생이 조선을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죠.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돼요. 일본 서기에는 아마테라스의 동생이 흙으로 만든 배를 타고 신라에서 건너왔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테라스의 동생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신라에 갔는데 신라에서 흙으로 만든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뭐다? 이 아마테라스의 동생은 사실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일본을 정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다? 단군이 아마테라스의 자식이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오카쿠라 덴신이라는 놈은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얘기를 지 멋대로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지가 편한 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런 말을 했던 놈의 말을 그 책에서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것도 대통령이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썼다. 이거는 사실상 나라를 갖다 바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조선은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고, 심지어 신화 시기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왜곡하는, 그래서 자기들 나라의 역사서마저도 내용을 왜곡하는 이런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 써서 강연하는데 썼다는 거는 사실상 일본의 조선 침략, 식민지 점령을 미화하거나 옹호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조선 침략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행동입니다. 차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이거 알았겠어? 아마테라스가 뭔지 알았겠어? 오미카미가 뭔지 알았겠어? 아마 누군가가 써줬겠죠. 써준 놈이 왜 놈이지? 문제는 그런 걸 써주는 놈이 윤석열 주변에 많다는 거고, 윤석열이 얘네를 아무 생각 없이 등용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달리 말해서 뭘 말한다? 윤석열이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주변에 있는 모든 놈들이 다 매국노인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지. 아니 솔직히 윤석열이 얼마나 무식한데 뭐 아마테라스니 뭐 오카쿠라 덴신이니 이런 사람 알았겠어? 모르지 몰라. 당연히 모르지. 누가 써줬겠지. 근데 써준 놈이 친일파인 거지.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일본서기 저그들 책 역사서도 왜곡해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그런 놈이 조선 침략을 옹호를 했는데 그 조선 침략을 옹호한 놈을 그대로 받아와서 인용해서 쓴다고? 정신 제대로 된 사람이면은 그런 짓은 못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심각하다. 윤석열도 심각한데 윤석열 주변에 있는 놈들은 더 심각하다 라고 봐야겠죠. 자, 샨티코리아님, 그렇죠. 뉴라이트, 그렇죠. 뉴라이트지 뭐. 이게 뉴는 아니지. 게라이트지 뭐. 웨라이트지, 웨라이트. 응. 게라이트다 해도 웨라이트, 웨놈 라이트지 뭐. 안 그렇겠어요? 참. 예, 베리님, 모질이 데스라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속 터지네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데, 야, 참,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예, 또 이렇게 길어지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